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들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3번째 시간으로 업무상 과로와 공무상 요양 불승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 근로자의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홍길동은 공무원으로서 일반 내근직 근로자였습니다. 홍길동은 갑자기 3일간의 지방 출장 명령을 받게 되었고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가용을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은 면허를 취득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초보 운전자였고 3일간의 지방 출장 후 새벽 1시경에 뇌 지주막하 출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신청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홍길동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공무상 요양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 있는 경우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과 같이 평상시에는 과로가 없었지만 3일간의 출장 기간 동안 평소에 하지 않던 운전을 갑자기 하게 돼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발병 전 일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만성적 과로가 아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3일간의 출장 동안 평소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초보 운전자로서 계속적인 운전을 하였어야 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많이 수집해 놓아야 하고 출장 기간 중에 운전 업무의 스트레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다면 상당히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필요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변호사를 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드는데 변호사 비용은 법률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한 25만 원 정도, 진료 기록 감정 비용이 6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1심에서 패소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고 그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도 30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1심에서 승소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및 진료기록 감정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전액 받아낼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도 착수금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상 과로와 공무상 요양 불승인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